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오늘 사실 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준석 후보 관련된 내용과 온라인 관련된 아까 사이버네랑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펜코까지 갔다 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최대한 추격해서 해볼게요. 근데 지금까지도 일을 하다 퇴근하셨대요. 네. 10시 26분에 퇴근하셨다고. 와, 이게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 예,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또 안가에 머문다고 합니다. 예, 관저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첫 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면서 개인 번호로 언제든 제안을 해달라. 요게 이제 그 태스크포스 회의 안에서 말씀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내 개인 번호로 연락하세요. 자, 지난 대선 때는 네네. 시장을 방문하셨는데 시장 네. 상인분들한테 개인 폰번호를 다 주시더라고요. 연락하시라고. 와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보고를 하면 그 다 보시더라고요. 다 보시죠. 엄청 연락이 갈 텐데 예. 실제로 다 숙지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창석이가 보낸 것도 다 보시던데 뭐. 공 많이 들여서 보내. 가쁜 옷장석. 아니 창석이가 아무리 공을 들여서 보내서 나 같으면 그냥 그건 시간 제일 남을 때 볼 것 같거든. 근데 네. 다 보시더라고. 진짜. 아니 근데 저 좀 괘씸한 게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네. 예. 괘씸한 게. 자, 오늘 2시에 갔습니다, 용산에.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황당한 일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박근혜 때도 그랬대요. 박근혜 때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대로 뭔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기록을 파쇄하고 한 것은 어쨌든. 그때 기록 파쇄했다는 것도 네, 보도가 네.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인수인계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인수인계를 할 만한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다 왜냐면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시쯤에 또 속보가 떴는데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일반직 공무원 다 복귀해라. 그러니까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 보면 일반직조차 없다라는 거는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늘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공을 뭐 어디로 복귀를 시켰다라든지 이거는 이제 전임 정부의 비서실장이 실제 뭐 지시를 했다라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황당하죠. 장난치는 겁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대통령 정진석 실장 이런 사람들이 한 2번 정도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한덕수나 이런 애들이 사의를 발려고 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했다는 일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뭐 프린터도 없다. 뭐 인주도 없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에는 국가 국민 같은 게 없고 오직 증거인멸만 있고. 이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이재명 엿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따이겠는데? 아니 왜 그래? 왜 자꾸 이런 것만 따라 그래?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예. 오해. 많이 따주세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 엿먹어라 이거잖아요. 용산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인수인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못할 정도로 일반직 공무원을 없애버렸다. 어디로 보내버렸다. 저는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글쎄요, 한번 뭐 따져봐야 될 텐데 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 없이 다 뭐 자료나 이런 인터넷 망도 없었다 그러던데. 아니 그럼 인터넷 끊고 나가요? 아니 오늘 강정 대변인이 인터넷 망조차 없더라.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선도 없고 와. 황당한 일인데. 아니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안 쓰는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렇지. 걔는 주로 이제 술병과 병따개를 많이 쓰는 그렇죠. 인간이고. 근데 그 밑에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됐을 거 아니야. 나는 그게 너무 미스테리인데. 야, 진짜 황당하네요. 예. 아니 그리고 또 더 괘씸한 거는 그 대통령실도 그 모양이었던 것도 열받지만 국무위원들 다 사표 내고 나간다고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이건 그 국무회의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형식적으로는 사의 표명을 일단 하니까요 보통은. 네네. 그래서 반려하면 이제 되긴 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인수인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심지어는 뭐 문구류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건 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도대체 그러면 그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저도 셔츠 딸까봐 그런 표현을 못 쓰겠다. 진짜 뭐 그냥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또 여당 의원, 여당 의원이셨어, 맞아. 근데 너무 야당일 때는 쓰셨을 텐데. 고생해봐라가 좀 너무 약한. 분명히 야당 의원이 아, 쓰셨을 그래, 것 같아요. 아. 여당 1회차시고. 아, 그쵸, 그쵸. 근데 확실한 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박영식은 이제 굳이 그치? 그치. 아, 굳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아니 나는 근데 정말 노골적으로 그런 심정일 것 같았어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소위 이제 네. 지읒소 기업이라고 부르는 네, 네. 저는 직장 생활 꽤 오래 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정말 강아지도 못한 대접을 받다가 네, 네. 정말 참다 못해가지고 네. 회사 주차장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길래 사표를 썼어요. 회사 주차장에 내가 차를 대는데 차용료를 나한테 내라는 아, 진짜? 주차비를 내라는 거야. 아 너무했다. 그것도 매일 내라는 것도 아니야. 몇 달치를 몰아서 갖고 오더라고 나한테 이거 한 번에 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종이를 그대로 뒤집어서 사직서를 썼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뭘 했냐 그러면 네. 컴퓨터를 전부 포맷했어요. 아, 그것도 하드 포맷을 해버렸어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데이터를 살릴 수 없게. 예. 딱 그 심리 진짜 엿먹어봐라 한번. 예. 왜냐면 내가 일을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들고 있었거든. 네. 다 포맷해버렸어. 정말. 근데 그날 두고 다음날 집에 전화가 막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 네. 주차비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네. 데이터 좀 주시라고. 백업 안 되냐고. 저는 보안을 위해서 다 삭제하고 나왔다고. 아이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경험담이시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실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과 뭐 회사와 비교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신 이게 거예요. 전반적으로 엉망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보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원래는 이제 당선인증을 딱 받고 네. 선관위가 그 당선인임을 확인해주면 예, 경호 주체가 경찰에서 경호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경찰에서 경호를 받고 그렇습니다. 경호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네. 그 인사 관련된 스크리닝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 왜냐면 다 수사받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까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인선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리가 다 되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원래대로 거잖아요. 돌아가는데 이제 그게 딱 정리하고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직 사회를 다 망가뜨려 놓고 나간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MBC가 보도한 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오늘 취임 선서식에 경호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목만 봤는데 예, 근데 실제로 그 경찰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경찰 쪽의 경호원과 경호처의 경호원이 몸싸움을 하고 실제 구두로 서로 비판을 하는 그런 기싸움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밀고 밀치는 장면도 살짝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유례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공적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서 좋은 날인데 좀 한편으로 또 마음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경호처 직원들 쪽은 싹 그 싸움을 건 사람이나 네. 싸움을 한 사람이나 싹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아니, 왜냐하면 이거 지금 경호처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왜 싸우냐고 근데 왜 싸워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왜 군대에서도 마음대로 싸우는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병사들끼리 서로 전투력 손실되고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들끼리 싸우면서 전투력을 갉아먹으면 되겠느냐? 저는 바로 경질시켜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대통령 기록물은 보통 지정 기간 동안은 오픈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좀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 사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저도 토론회도 해보고 했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을 원활하게 생산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일정 기간 공개를 안 하게 해주겠다였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생산을 좀 잘하게 하면서도 네. 또 필요할 때는 또 이게 약간 양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더라고요. 그 이제 지금 당장 딱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렵다 쉽진 않단 말씀이시죠. 쉽지 않은데 적어도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네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게 아니라 탄핵됐을 때는 탄핵과 관련된 자료는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내란 특별법에 부가 그런 건 식으로 넣으면 넣을 되지 수도 않을까? 있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정보는
무조건 오픈하도록. 그러니까 뭐 5.18 특별법도 있었듯이 그런 것처럼 내란 특별법에 대통령 기록 관련된 법을 손대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손대는 거니까 네. 뭐 이번에 내란 관련된 특별법을 좀 만들자는 얘기가 있어서 예. 거기에 그런 내용을 하나 좀 그 담는 방법, 특별법의 형식으로 하나 만드는 방법은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냥 닦아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지금 여당 1일차 앞에 보시고 지금 이걸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 내란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닦아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어떤 분은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과거 이제 반헌특위 얘기했을 때도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 기억하고 뭐 어떤 분은 맞아요, 지금 맞아요. 반민특위 얘기하시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그 대통령 기록물이나 내란에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봉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거 말고도 뭐 탄핵됐을 때 대행이 과연 그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갖는 게 맞느냐? 예. 아 맞네 그것도. 뭐 대통령 한통속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별도의 어떤 기구에서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그런 논의가 굉장히 최근 들어 많았고요. 예. 그런 논의들이 좀 정리돼서 입법이 될 필요가 있고 예. 그 전이라도 이제 특별법에 네. 일부 내용을 넣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꼭 넣어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그 내란 특별법에 전 사이버 내란 특별 같이 넣어야 된다 이거. 아 사이버 내란 왜냐면 이게 리박스쿨? 예, 리박스 사이버의 현인입니다. 또 지금 드러난 게 진짜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가다 보면 결국 MB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예. 더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 극우 세력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쪽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평소에 얘기를 잘 안 하고 일본 극우 쪽은 이제 확인한 게 많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들의 방식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이제 친일파 세력들을 통해서 그때 제가 100년 전에 지들 멋대로 그 점령을 하려고 했던 네. 그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걸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라는 것들이 그 협조를 넘어서 아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고 예. 중요한 건 그 물리적인 영토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자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을 때 그거에 이제 다들 분노하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적 영토도 심지어 그 아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아, 심지어 그쵸. 동원까지 하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찬양시키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래된 얘기인데 막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막 공교육에선 가르쳐주지 않는 땡땡땡 이런 거 엄청 팔아먹어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들의 논리는 이건 거죠. 소위 뭐 전교조 뭐 이런 데가 다 교육계 점령해가지고 좌편향 교과서다 뭐다 하면서 이걸 리박스쿨에 오면 배울 수 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까지 동원하고 기성세대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는 핸드폰 교육을 해준다면서 맞습니다. 그 짓을 하고 예. 결국에는 이거는 자국민을 상대로 저는 군사 작전을 펼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무슨 뭐 직권남용이나 뭐 네. 업무방해나 이런 걸로 처벌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예. 사이버 내란도 역시 내란 특별법 혹은 내란 특검을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 네.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수사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대선 전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막 단기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저는 눈에 보여서 네. 이거는 뭐 어차피 대선을 코앞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시대에서는 내란은 반드시 진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이버 내란까지 함께 하나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저희 별동대가 있어요. 별동대? 역할 좀 나눠서 별동대를 예.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그 지금 실시간으로 증거인멸하고 있습니다. 그 카톡방.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네, 계속해서 증거인멸하면서 네. 자기들끼리 이거를 계속 말을 맞추고 있는데 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5년 안에 이걸 다 뽑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 이미 이명박 때 그런 했던 사람들 다 윤석열이 끌어왔고 그걸 이제 더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그것만 해도 이명박 때 본격적으로 했다고만 치더라도 2008년부터니까 예. 지금 15년 정도가 넘은 거예요. 17년 정도?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물량을 퍼부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물론 이제 중간에 문재인 정부가 있었지만 네.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하는 게 네. 단순 5년 안에 다 되겠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일본 극우 자금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최소 전 10년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 당정청이 움직여야 되고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되고 언론도 사실 여기에 그 같이 책임을 계속 그 가져야 되고 책임감을 네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감시하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예.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그 인터넷에 요즘에 그 황희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아유.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당정청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여당 의원님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여당 의원님 네. 예.
물론 보건복지위원장이시지만 그리고 같이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은 대변인에 가셨지만 예, 강희정 예, 어쨌든 네. 예, 우리 또 여당 의원님께서 지금 잘 들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10년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네. 뿌랭이를 뽑으려면은 네.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